주한미군 내 한국인 인건비 가부를 미국이 거부 특별법 제정 초 강경카드 꺼낸 정부. 이달 1일부터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의 임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먼저 지불하는 제안에 미국 측이 반대하면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금을 지불하는 입장을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7일 중앙일보에 정부가 일단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불하고 향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이 타결되면 해당 금액을 총액에서 제외하려고는 입장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2회 밟아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의 인건비 부분을 먼저 타결하자는 제안도 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SMA는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시설비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은안보 정운보 SMA 협상 대표는 2월 28일 기자들에게 1월에 열린 제6차 회의 이후 인건비 우선 타결을 제안했다며 무급휴직 없는 SMA 타결 위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이번 추진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3월에는 국방 예산에 편성되는 방위비 인건비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방안도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한미군은 무급휴직을 강행했다. 정부는 미국 측이 이번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는 방안과 가불한 도 정부안을 거부하면 22일에 개최된 제1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키드 회의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미국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건비 지급을 둘러싼 한미 간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총액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미국 측과 전년 대비 13% 인상이 최선이라는 정부 측의 입장이 격렬하게 대항한 결과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무급휴직 강행을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카드로 보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인건비를 먼저 해결하는 입장을 이러한 압력 카드를 무력화하고 협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미국 측에 통보한 후 즉시 특별법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근로자에 한국 정부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는 정부가 특별법의 제정을 대미 압박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관련 특별법을 국회 국방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것도 대미 압박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입법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임금을 먼저 지불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시비를 묻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일부에서 전해진 70%는 확정하지 않은 수치라며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220만-770만원, 약 19만엔자 67만엔과 분포가 광범위함 7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생계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미 간 감정의 골이 깊어 협상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한미 동맹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한국 방위비를 더 내도록 추가 인상 압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더 타협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방송인 미국의 소리, 포어가 27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홍보실 관계자는 이날 보어에 보낸 이메일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조정 타협했다며 서로가 받아들여지 협의를 이루는 위해 지난 몇 주 우리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 한국 정부도 더 타협하는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협의팀은 지난달 말 한국에서 13% 인상안에 서로 공감할 수 가운데 한미 양국 외무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회견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 발언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온 미국이 한층 더 추가 인상을 바라지 남측에 공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서로가 받아들여지 협의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더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사설, 비밀을 꺼내는 것이 국방연구소 직원의 관행만이. 한국 국산 무기 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의 퇴직연구원 20여 명이 지난 몇 년간 1인당 수만 건에서 수십만 건의 기밀 자료를 유출시켰다고 한다.
한 연구원은 한 명에서 68만 건을 꺼냈다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가 68만 건에 달하는 이유는 무기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인 소스코드가 방대하게 유출했기 때문이다. 소스코드가 공개되면 무기 프로그램의 구조, 원리가 밝혀진다. 유출된 문서에는 드론, 무인기 및 군사용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 주요 무기 시스템이 실제 운영 데이터 등 적성국은 물론 우방 국가들도 탐내는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밀이 민간 기업으로 옮긴 연구원들은 퇴직 후 취업을 위한 기술을 꺼내는 관행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나라고 하지 않고 오래한다. 1970년에 설립된 에드는 지난 50년간 소총에서 K9 자주포에 이르기까지 150가지 이상의 무기를 개발했다. 최근에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1500km의 순항미사일도 만들어냈다. 올해 예산만도 2조 4천억 원, 현재 환율로 약 2100억 원을 넘는다. 단순한 연구소가 아닌 한국의 국방, 안보를 담당하는 하나의 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에드 컴퓨터 3000대가 해킹된 무인 정찰기와 대공 미사일 관련 기밀을 훔쳤다. 에드 현직 연구원들이 해외 방산 기업 레이더 기밀을 나가려로 체포된 적도 있다. 북한이나 중국이라면 모든 참가자가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최근 속출하고 있다. 국방 관련 사건, 사고는 터무니없다는 수준을 넘어섰다. 한국 육군의 대령에 해당 지휘관의 생각을 파악하고 싶다고 하여 중요한 시설인 지휘 통제실을 3개월 동안 도청했다고 한다. 한국 해군 있는 호위함 승무원이 승선하지 않는 것도 모른 채 출항한 적도 있었다. 수십만 개의 무기 기밀조차도 한 명의 내부자의 손에 유출했다. 안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전 통일부 장관 김정은 사회적 거리 확보 차원 며칠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촉발한 태양절 행사의 불참한 배경에 대해 사스 확산에 따른 일종의 사회적 거리 확보 차원이라며 며칠 후에는 김 위원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원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 김교래 최강제안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일축한 뒤 금수산, 투무수산, 태양궁전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폐쇄된 공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 김 위원장이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기리는 태양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건강 이상설, 사망설이 제기되어 왔다. 정원 장관은 김 위원장이 며칠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원산에 있을 것이라며 그곳에서도 할 일은 하고 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미익혜연 씨, 사무지연 씨, 노동자 격려에 편지를 보내 시리아 대통령의 축전을 보냈다. 며칠 후에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고했다. 정원 장관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진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북한, 사회, 또 확실히 사스에 감염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만 사스의 보건의료 협력을 계기로 남북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저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불안감이 겹쳐 등장한 일종의 저주, 주문, 고 주장했다. 한국 양파남, 조씨, 여당 압승차기 대통령 후보로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 수렴의 조짐을 보이자 한국에서 총선이 이루어졌다. 4월 15일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함께 민주당의 비례의 위성정당 함께 시민당과 함께 전체 300석 중 180석을 획득하는 압승. 경제정책의 실책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역풍벌 집권 여당이었지만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PCR 검사나 감염자의 이동 경로 공개 등 검사와 격리를 철저히 도시 봉쇄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봉쇄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평가된 형태입니다. 이 공적으로 국민은 정권 지지로 돌아섰다. 주한 기자. 이 승리로 그 인물의 복권도 속삭여지고 있다. 작년 10월에 딸의 뒷문 입학 혐의로 법무장관을 사임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양파 남자 일조 조국 씨다. 한국 정치의 정통한 기자 아카이 시니치로 씨가 말한다. 선거 이후에 문장 정권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개혁을 내걸고 있으며 법조계 출신의 조 씨는
문장 대통령 오른팔로 개혁의 기대를 혼자서 짊어지고 법무장관에 취임했다. 문 씨는 일련의 의혹을 정권과의 불화를 지적되어 온 검찰 쿠데타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검찰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국가실을 전력으로 방어하고 모든 손에서 무죄의 기운을 만들어 나갈 것. 선거 전 3월부터 법무밭의 여당 의원들이 국가 수호 반검찰을 내거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이제 나라 씨는 안티-검찰의 상징. 차기 대통령 후보에도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 전출, 주한 기자. 한국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소비자 심리. 3개월 연속 급락으로 70.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가계의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소비자 심리 지수, CCSI가 3개월 연속 하락,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0년 4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CCSI는 전월 78.4, 대비 7.6포인트 하락한 70.8이었다. 70.8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다. 2008년 12월 67.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CCSI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2039년 평균을 기준 100으로 100보다 높으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전망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90대였다. CCSI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해 올해 1월에는 104.2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상륙한 2월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2월에 7.3포인트, 3월에 18.5점, 4월에 7.6포인트 떨어졌다. 통계 작성 시작 이후 3개월 만에 이처럼 하락한 것은 처음이다. CCSI의 하락은 향후 가계의 운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것을 의미한다. 수입의 불안을 느끼고 지출을 줄이고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진다. 세부 사항으로는 생활 상황, 가계소득, 소비 지출 등 CCSI를 구성하는 모든 지표가 악화됐다. 현재 생활 상태 CSI는 6포인트 하락했다. 가계 수입 전망 CSI는 4포인트, 소비 지출 전망 CSI는 6포인트 하락했다. 현재는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전망은 6개월 후의 상황을 의미한다. 경기 판단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현재 경기 판단 CSI는 전월 대비 7포인트, 향후 경기 전망 CSI는 3포인트 하락했다. 다행히 세부 항목별 하락폭은 지난달보다 감소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불안 시작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CSI는 경기에 따라 급락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반등도 빠르다. 금융위기는 2008년 12월 60대까지 떨어져 4개월 후에는 90대까지 상승했다. 하는 관계자는 향후 CCSI는 주로 신형 코로나의 전개 양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0포인트 떨어진 71로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 전망 CSI는 5포인트 상승한 77을 기록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7%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쳐 향후 소비 위축 가능성도 담겨 있다.